서울의 가을 오후 그린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는 김민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여전히 날씬한 체형과 세련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지만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 주름은 2001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두통약을 사러 온 이 순간이 그녀 인생을 다시 뒤집을 줄은 몰랐다.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여직원을 본 순간 민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20대 중반 긴 검은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젊은 여성 하얀 가운을 입고 미소 짓는 그 얼굴은 너무도 익숙했다. 그 눈매 그 입술의 곡선 24년 전 그녀와 수연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세 쌍둥이 딸 중 첫째, 김다빈의 얼굴 그대로였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다빈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 숨이 막혔다. 그녀는 2001년으로 돌아갔다. 그해 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연이 세 쌍둥이를 낳았다. 그들은 레즈비언 커플이었다. 사회의 모든 손가락질을 견디며 IVF로 아이를 가졌다. 민지는 법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자처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출산 직후 병원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고 아이들이 사라졌다. 경찰은 납치라고 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민지와 수연은 몇 년 동안 온 나라를 헤매다 결국 포기했다. 그 후로 민지는 여전히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게 아이들에 대한 마지막 약속이었다. 이제 눈앞에 이 소녀가 그 다빈이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를 짚으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이름이 김다빈인가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냥 닮은 사람이 있어서 미안해요. 그녀는 약을 사지 않고 약국을 나왔다. 집에 돌아온 민지는 수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떨었다. 민지야, 정말 다빈이야. 어떻게 확신해? 얼굴이 똑같아. 이름까지 같아. 수연아, 우리 딸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24년의 상처가 다시 피를 흘렸다. 동시에 희망이 싹텄다. 민지는 결심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DNA 검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다빈에게 다가갈 것인가. 만약 그녀가 지금 행복하다면 이 진실이 그녀를 파괴할 수도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엄마라는 사실은 여전히 스캔들이었다.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다음 날 민지는 다시 약국을 찾았다. 이번에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다빈 씨, 요즘 약국 일은 어때요? 다빈이 웃었다. 네, 재미있어요. 저는 약사가 꿈이었거든요. 양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셨어요. 입양이라는 말에 민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다빈은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럼 다른 두 딸 다인과 다은은 어디에 있을까? 민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가족사가 궁금한 편이라. 다빈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입양됐어요. 친부모는 모르고 양부모님은 정말 따뜻하셨어요. 하지만 가끔 친부모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민지의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빈 씨, 만약 친어머니를 만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다빈의 눈이 커졌다. 그건 글쎄요. 만나고 싶긴 하지만 지금 생활이 좋아요. 갑자기 나타나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 대답은 민지에게 칼날처럼 꽂혔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수연과 긴 밤을 토론했다. 우리가 아이들을 찾는 게 정말 옳은 걸까? 그 애들은 이제 각자의 삶이 있는데.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민지야, 우리는 24년을 기다렸어. 진실을 알려주는 게 부모의 의무 아니야.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민지의 내적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그녀는 매일 약국 근처를 서성였다. 다빈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동시에 두려웠다. 이 진실이 다빈의 평화로운 삶을 깨뜨릴까 봐. 민지는 결국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다빈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했다. 일주일 후 보고서가 도착했다. 다빈은 2001년 병원 사고 후 서울 외곽의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 입양되었다. 양부모는 그녀에게 엄격한 교육을 시켰다. 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그린 약국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 다빈은 자신도 모르게 레즈비언이었다. 대학 시절 여자 선배와 사귀었지만 양부모의 반대로 헤어졌다. 지금은 그 사실을 깊이 숨기고 살고 있었다.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피가 흐르는 딸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수연과 함께 다빈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웠다. 어느 주말 민지는 다빈이 자주 가는 한강공원에서 우연을 가장에 마주쳤다. 다빈 씨 여기서 또 만나네요. 다빈이 놀라며 웃었다. 그때 그 손님분 자주 뵙네요. 그들은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민지는 서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과거에 아이를 잃은 적이 있어요. 새쌍둥이 딸이었죠. 2001년에 병원에서 사라졌어요. 다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새쌍둥이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네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DNA 검사를 제안했다. 다빈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호기심에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함께 병원에 갔다. 결과는 99.9% 일치였다. 다빈은 김민지의 딸이었다. 다빈은 울면서 물었다. 그럼 제 친엄마는 레즈비언이세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와 수연이 내 엄마야. 우리는 너희를 사랑했어. 다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양부모님께서 레즈비언은 죄라고 하셨어요. 저도 여자를 좋아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요. 민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첫 번째 딸과의 재회는 기쁨이 아니라 새로운 상처를 가져왔다. 다빈은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다. 민지는 매일 밤 울었다. 그녀의 선택이 다빈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 며칠 후 다빈이 다시 연락했다. 천마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안 돼요. 민지는 그 한마디에 다시 희망을 품었다. 그녀는 다빈을 천천히 이해시키기로 결심했다. 동시에 민지는 다른 두 딸을 찾기 시작했다. 다빈의 도움으로 다인의 소재를 알아냈다. 다인은 부산에서 성공한 변호사로 결혼해서 아이도 있었다. 민지는 다인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다. 다인과의 첫 통화는 차가웠다. 누구시죠?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엄마야 다인. 다인은 한참 침묵하다 전화를 끊었다. 다인은 일주일 후 다시 연락했다. 만나서 이야기해요. 부산의 한 카페에서 만난 다인은 차갑게 말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민지는 DNA 결과와 2001년 병원 기록을 내밀었다. 다인은 그것을 보며 손을 떨었다. 그럼 저는 뭐예요? 불법적으로 태어난 아이인가요?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한이야, 우리는 너희를 사랑해서 가졌어. 사회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야. 다인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과 아이가 있어요. 이 진실이 그걸 깨뜨릴까 봐 무서워요. 그날 다인은 울며 떠났다. 하지만 그 후로 가끔 연락이 왔다. 그녀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세 자매의 첫 만남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루어졌다. 다빈, 다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은 다은까지. 다은은 서울의 패션 회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가장 먼저 민지를 안았다. 엄마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이제야 만나네요. 하지만 분위기는 금세 얼어붙었다. 다인이 소리쳤다. 엄마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 때문에 제가 평생 숨겨야 했어요. 양부모님은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아직도 제 성향을 인정하지 못해요. 민지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그날 이후 세 자매는 각자 다른 길을 걸었다. 다빈은 양부모와 대면했다. 다인은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다은은 민지와 수연의 집에 자주 놀러왔다. 하지만 갈등은 점점 커졌다. 다빈의 양부모가 개입했다. 그들은 다빈을 정신과에 데려가려 했다. 내가 이상해진 건 친부모 때문이야. 다빈은 도망쳐 민지에게 왔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민지는 다빈을 안으며 말했다. 함께 싸우자. 다인의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다. 레즈비언 엄마라니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거야. 다인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을 지킬 것인가, 진실을 지킬 것인가. 다은은 중간에서 중재했다. 우리 셋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대결의 절정은 서울의 한 식당에서 벌어졌다. 양부모 다인의 남편 민지, 수연 세 자매 모두 모인 자리였다. 다인의 남편이 소리쳤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났어요. 민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둘이는 단지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낳았어요.
다빈이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엄마를 선택할게요. 저는 이제 숨기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다빈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였다. 다희는 결국 남편과 타협해 아이 양육권을 지켰다. 다은은 두 엄마와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상처는 모두에게 남았다. 1년 후 내 가족은 서울의 작은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민지, 수연, 다빈, 다인, 다은. 다빈은 이제 당당하게 여자친구를 소개했다. 다희는 여전히 보수적인 남편과 살지만 가끔 엄마들을 찾아왔다. 다은은 두 엄마를 가장 잘 따랐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4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것은 완전한 행복이 아니었다. 상처와 후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식탁을 둘러보며 조용히 물었다. 가족의 진실이 항상 행복을 가져오는 걸까? 이 질문에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였다.